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요즘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메이크업이나 네일숍 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숍에서 관련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 정식 허가를 받은 학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SNS에 미용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광고가 즐비합니다. 메이크업과 네일 등 종류도 다양한데 대부분 학원으로 등록된 곳이 아닌 일반 업소들입니다. 학원이 아닌 곳에서 교습 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위법 여부에 대한 단속은 어렵습니다. 메이크업이나 네일샵 등의 허가권자인 구청은 교습 행위처럼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위법 사항이 아닌 경우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일 숍을 내는데 그 네일 행위를 하면서 플러스 일부만 그 타용도로 이제 내가지고 거기서 교습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행정처분 기준이 없고 교육청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등록 학원이고 의심되는 학원이다. 그런 거에 대한 판단 자체를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고발 조치해서 수사를 해다오 이렇게밖에는. 정식 등록한 학원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식 학원의 경우 설립자나 강사들의 범죄 이력 등을 제출하고 전기, 소방 등의 안전 확인도 까다롭게 거치는 데다 교습 과정과 수강료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원법상 면적 기준도 맞춰야 해 수강료가 상대적으로 소규모 샵보다 비쌀 수밖에 없어 수강생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큰 고정 지출을 감수하면서 학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샵에서는 작은 통째에서 혼자 샵도 하면서 교습 행위까지 이걸 다 해버리면 저희 앞으로 학원이 그러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나.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분야 취 창업이 빠르게 느는 요즘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관련 기관의 세심한 행정이 절실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선정을 앞두고 지역 대학들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교육부가 과감한 혁신을 유일한 선정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대학마다 내 외부벽을 허무는 구조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90%도 못 미친 도내 대학은 전체 17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9곳에 달합니다. 국립대를 제외하면 해마다 미달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대의 위기감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지방대 육성 방안은 글로컬 대학으로 요약됩니다. 혁신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지방대학 30곳에 2026년까지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대규모 예산 지원의 지역 대학들은 글로컬 대학 선정에 염두에 둔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에 합의했고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충남대와 한밭대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도 지역 대학들의 통합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대와 한국교통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사업 참여를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창석 충북대 총장도 취임식에서 타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거점 국립대학의 위상에 어울리는 규모를 갖추고 글로컬 대학 30사업과 라이즈 사업 등을 통하여 재정을 확대하고 우리 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김영환 지사도 충북 도립대의 장기적 혁신 방안으로 충북대나 국내 대학과의 통합도 고려 대상임을 언급했습니다. 청주대와 서원대 등 도내 다른 대학들도 저마다 전략과 혁신을 내세워 글로컬 대학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신청시안은 이달 말로 충북 지역 17개 대학 가운데 7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학인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도의 기본 계획에 맞춰서 산업 컨설팅이나 연구개발 능력이나 그 핵심 분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글로컬 대학 30개 가운데 10개를 오는 9월쯤 선정할 계획으로 도내 대학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올 1분기 충북의 인구가 1,000명 넘게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올 1분기에 3,400여 명이 사망했지만 출생아는 2,000여 명에 그쳐 자연 감소 인구가 1,397명을 기록했습니다.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1분기보다 25명 줄었습니다.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방역본부가 집계한 도내 코로나19 누적 발생 건수는 어제 0시 기준 99만 449명으로 다음 달 내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충북의 누적 코로나19 발생 건수는 전국의 3.1%로 인구 비중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한편 어제 충북 지역 신규 확진자는 737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91명 감소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1분기 소음 실태 조사 결과 청주와 충주, 제천에 설치한 65개 지점 가운데 낮 소음도는 20%인 13개 지점, 밤 소음도는 37%인 24개 지점에서 기준 초과 수치가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소음도는 낮과 밤이 각각 57데시벨과 50데시벨이었지만 밤 시간대 환경 기준이 10데시벨가량 낮아 밤 소음도 기준 초과가 더 많았습니다. 연구원 측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도로변 소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영철 영동군수가 지역 장학회에 10억 원이란 큰 금액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군 축산 농장을 폐업하면서 받게 된 보상금의 사비까지 보탰는데요. 지난 선거 때 주민에게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정영철 영동군수와 부인 김미경 씨가 영동군민장학회에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기부액은 10억 원. 축협 조합장을 지내며 37년을 축산업에 몸담았던 정 군수는 최근 자신의 돼지 농장이 농식품부의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편입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군수 선거 당시 군민들에게 약속한 기부금 10억 원을 채우기 위해 부인과 함께 사비를 보탰습니다. 10억 원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정 군수가 밝힌 43억 원의 20%가 넘는 금액입니다. 정 군수는 장학금 전달식에서 축사 주변 주민들에 대한 미안한 심정도 밝혔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면서 현대화 시설 개선을 지속했지만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이번 기부는 사회에 대한 환원의 의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한 기업인이 내놓은 2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액을 전달받은 영동 군민장학회는 장학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게만 제공되던 해외 연수 기회를 지역의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고 취약전 아동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동군의 초등학생이면 무조건 한 번쯤은 다 해외 연수를 한 번쯤 다녀와서 지역의 여러 가지 개인한테도 좋고 지역에도 좋고. 정치인으로서도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지역사회에 내놓은 정 군수는 드러내놓고 알리고 싶지 않고 혹시 다른 지자체장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며 인터뷰 요청을 극구 사양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국회 행안위를 찾아 중부내륙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의 국회 방문은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법안 소위 심사가 행안위 파행으로 늦어진 데 따른 것으로 김교흥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다음 달 중부내륙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충청북도는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 경기가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5월 충북의 제조업 업황 BSI는 69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이는 한 달 만에 하락세에서 반등한 것입니다. 하지만 업황 BSI가 기준치인 100 아래에 머물고 있어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제조업체들은 내수 부진과 인력난, 인건비 상승,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청주의 대표 가로수는 플라타너스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처음 심기 시작해 1970년대 간선도로에 한꺼번에 심어졌는데 이젠 가로수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잘 자라고 생명력이 강한 데다 무엇보다 넓은 잎을 갖고 있어 도심 열섬 차단과 공기 정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도 제공해주는 나무, 바로 플라타너스입니다. 1970년대 전국적으로 심었는데 청주는 가로수길로 대표되는 명물이 됐습니다. 문제는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가려서 그 간판을 가리는 문제, 또 옥상에 낙엽이 떨어져서 그 배수를 막는 문제, 그게 제일 가장 큰 문제고, 이 때문에 대체 가로수로 이팝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5월에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기도 한데 지저분하게 꽃이 지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청주시가 플라타너스를 대신해 심고 있는 가로수가 대부분 이팝나무라는 데 있습니다. 도 아니면 뭐라는 식으로 가로수 수종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 주민 또 전문가를 모셔놓고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그 여러 가지 수정을 놓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장점이 많은 나무다 보니까 또 꽃이 피고, 그래서 이팝나무는 최근에 많이 편중이 됐는데, 중부지방 이상은 지리적 특성상 가로수 선택에 제약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0년 정도인 플라타너스 가로수의 생명을 감안할 때 주 간선도로에 은행나무나 대왕잣나무 등 다양한 대체 가로수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와 한국관광공사가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편 행사를 통해 충북 숙박상품 5만 원 할인권을 지원합니다. 5만 원 할인 쿠폰은 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에서 선착순 발급받아 예약을 완료하면 적용됩니다. 충북 내 7만 원 초과 숙박 상품 예약 시 사용 가능하고 입실 가능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입니다. 개막 100일을 앞둔 2023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어제부터 입장권 사전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13번째 개최되는 청주 공예비엔날레는 2023-2024 한국 방문회해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되는 등 공예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중부권 2차 전지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관련 기업이 속속 음성에 공장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대표 2차 전지 전극 생산 기업인 JR에너지 솔루션이 충북 음성에 첫 삽을 떴습니다. 앞으로 5년간 3,056억 원을 투자해 음성 용산 산업단지 내 8만 제곱미터 부지에 고성능 맞춤형 전극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합니다. 올 하반기면 1공장이 준공되는데 30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24년 스마트 전극 1공장을 시작으로 2공장, 3공장을 순차적으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총 3,075억의 투자 금액을 갖고 현재 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성이 2차 전지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맹동면에 국내에서 4번째로 기가와트급 배터리 공장을 준공한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스 코리아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고 2차 전지 전해질 첨가제와 반도체용 전자소재를 제조하는 국전약품과 이온 교환막을 제조하는 W스코프 코리아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4+1 신성장 산업의 하나인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총 173억 원을 투입해 성본 산단에 전기차 배터리 2차 사용 기술 지원센터가 완공되면 음성군은 2차 전지의 제작 생산에서 시험, 평가, 분석에 이르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제천시의회가 징계 처분을 받아 의정활동을 못하는 시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의회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출석 정지가 의결되면 징계 기간 동안 의정비를 50%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질서유지 위반으로 출석 정지를 받으면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고 구금 중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둘 다 받지 못하게 됩니다. 충북경찰이 검찰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요구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2년 2년 동안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충북경찰은 2건에 그치며 한 건만 받은 세종과 경기 북부의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제도로 경찰의 법령 위반과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 3가지 경우에 한정됩니다. 도내 여성단체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인 제27회 충청북도 여성대회가 어제 청주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는 충북 여성단체협의회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초창기 여성활동가 중 최고령자인 이한옥 씨에게 공로패가 수여됐고 여권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19명에게 도지사 표창과 청주시장 표창이 이어졌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는 27개 단체 4만 6천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청권 첫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단양군 영춘면의 13용사 묘역에서 지정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6.25 전쟁 당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13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잘 계승하겠다는 의미에서 충북 북부 보훈지청이 마련했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장현우 회장은 초록우산 충북본부를 방문해 취약계층 아동 문화격차 해소 후원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어제 맡겨진 후원금은 도내 지역 아동센터와 아동 양육기관 원생들의 문화체험과 정서 함양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올해 1월 오송으로 중앙회를 이전했고 지역사회 상생을 통한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3 청주 기록문화주간이 다음 달 2일부터 열흘간 문화제조창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기록문화주간은 대한민국 첫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청주시가 기록문화 창의도시 비전과 6월 9일 국가기록의 날 기념을 위해 진행하는 시민축제입니다. 행사 기간 시민들은 피크닉 콘서트와 사진전 등 다채로운 공연 전시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